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2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청문회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청문회가 끝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뒤죽박죽이고 도대체 청문회를 왜 하는지. 어쨌든 김민석은 이틀 동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죠. 이틀만 버티면 국무총리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전 준비도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 그냥 설거머니 넘어가려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어떤 합리성을 부여를 하는, 억지로 막 부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이재명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틀만 버티면은 국무총리로 임명을 한다. 여기서 그런 어떤 철칙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는 이렇게 무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인 채택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정인이 없는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거기다가 자료 제출도 안 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전부 거부하고 개인 정보다 이래서 출입국 기록 같은 거, 본인이 청와대에서 석사를 받았다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자료 제출 없이 그냥 맹탕을 넘어서 어처구니 없는 엉망진창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국무총리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하고 억지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재명의 어떤 도덕 기준,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좀 충격적인 말을 한 것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김민석 오전 청문회와 관련해서, 오전에 지금 김민석의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지난 5년 동안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봉 5년 동안 생긴 수입은 그게 답니다. 사실상 답니다. 5억 1천만 원. 1년에 한 1억 원 정도씩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낸 게 이제 그게 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소득세를 낸 것이 5억 1천만 원인데, 사용한 돈이 무슨 여러 가지 생활비나 아니면은 추징금 이런 거 다 합하면 13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2억 원은 전 배우자가 그 아들 유학비를 줬다, 그렇게 한다고 쳐도 6억 원은 그럼 어디서 났냐, 이것이 핵심 논점인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무슨 출판 기념회 2번, 그리고 장인상, 또 재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다 맞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재혼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재혼식에 3,000명이 왔다고 하지만 그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때 당시 SNS에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의 출판 기념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번의 출판 기념회 경조사비하고 또 하나 더 핑계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6억 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 더 붙인 것이, 처가 장모에게 지금까지는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 기념회 2번 했다가 오늘은 처가의 장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도 있다.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자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민석이 그러니까 축의금, 조의금, 출판 기념회, 처가 장모에게 생활비 지원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의 수익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 외의 수익을 구성을 했다. 그런데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주진우 의원이 계속 6억 원을 쟁여놨다고 지적을 했죠. 그 방식이 아니라 분산돼서 조금씩 그때그때 지출이 됐다. 큰 틀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니까는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마다 썼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썼다. 자, 그러는 이 말은 왜 하느냐면은, 매년 연말에 재산 신고를 해야 되죠, 국회의원한테. 그런데 현금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금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이 되기 전에 들어온 쪽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경조사,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경조사는 다 드러났죠. 출판 개념에 한 거 다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뭐 결혼식, 뭐 그 조의금 이런 것은 어때 뭐 그 장례가 있었는지 다 드러나니까 한 언론이 보니까는 전혀 그런 경조사가 없었던 해에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냈다. 그러면은 그 돈이 그 전해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 전해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전해 연말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말하는 것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김민석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뭐 경조사비가 이렇게 6억이나 되느냐. 출판 개념에까지 하니까는 또 거기 변명을 하느라고 김민석이 축의금, 조의금, 출판 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제 연배의 사회생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비추어 다시 확인해 본 바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다. 본인 이야기를 한 4번 했는데 그 경조사 뭐 한 번씩 있었고 출판 기념회 했는데 6억 원, 최소 6억 원, 최대 8억 원 이 들어온 것이 과한 경우는 아니다. 통상적이다. 통상적인 액수다. 제 연배의 사회생활 한 사람들. 그렇습니까? 이제 아마 64년생인가 그럴 텐데, 60세인데, 한번 이렇게 하면은 억대씩 다 들어옵니까? 본인이 이게 사실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청첩을 했거나, 뭐, 그 근로는 그 주계금 안 받는다고 하면서 한 3,000명이 이제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거둬들였거나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사실상의 불법 작업, 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출판 기념회 하면은 막 몇십만 원씩 넣죠. 기업에 와서 막 100만 원 단위도 막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확인이 안 되니까는 그리고 그것을 다 법으로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러니까는 법을 안 고칩니다. 자, 그래서 과다하게 엄청난 돈이 일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이제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이건 통상적인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 일반 국민들도 자기 한 60대 초반 되면 그런 행사 한번 하면은 억대서 막 들어와. 일반 국민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돈이 과연 진짜 그런 경조사비나 그 출판 기념회 돈일까? 또 다른 검은 돈이 아닐까?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판 기념회 이런 돈이라는 건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 또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됐습니다. 이 김민석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국무총리니까 나라 살림 규모도 다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김희정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현재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예산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해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원 규모라는 건 거의 조금만 이제 언론이나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한 600조 원 규모 됐는데 정확히 673조인데 자, 그래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묻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올해 우리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는 김민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추태를 부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계 이제 추가 이제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추가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는데 추계라는 용어는 예산하고 그러니까는 그 집행하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세수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때 추계를 합니다. 다시 그 계산을 하는 그때 세수에서 추계라는 말이 있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쓰는 예산이죠. 걷어들이는 세수가 아니고 쓰는 예산이 얼마 되느냐고 하는데 엉뚱하게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희정 질문을 하는 김희정 의원이 답답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추계는 세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니까 김민석이 당황해서 예산 규모를 정확한 숫자까지 해야 하느냐 말해야 하느냐. 그럼 정확한 숫자 673조라는 걸 모르면은 이번에 추경 하는 바람에 이 돈포적이 추경하는 바람에 700조 넘어갔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모르면은 한 7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안다. 이렇게라도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예 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몇 조인지 아예 개념이 없어서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희정 의원이 뭘 물으냐면은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국가 채무. 이번에 또 이 당선 사례금 같은 이 추경 편성에서 막 현금 살포를 하면서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국가 채무는 알아야 되죠. 아무리 국무총리가 다른 거 예산도 모르는 국무총리이긴 하지만은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하니까 김민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희정 의원이 아니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원하는 게 아니고 규모를 좀 가늠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몇 퍼센트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물었는데 20 내지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총 GDP 규모의. 자, 그런데 그게 엉터리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안이 정부가 낸 안대로 집행이 되면은 49.0%가 됩니다. 거의 50%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엄청나죠? 현재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을 이제 1차로 지금 하게 되면 48.4%, 2차 추경안 또 했죠. 그거 하면은 49%가 됩니다. 거의 국가 GDP의 절반이 국가 채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나라 빚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재명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국가 채무가 많다고 이것을 걱정을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식한 소리다. 국가 채무 아무리 늘어나도 된다. 아예 개념이 없는 거죠. 후세대에 전부 다 부담을 줄 것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포주기 하는 겁니다. 자,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 자, 그걸 하면서 정확한 재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하고 이것도 모르고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 되겠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무조건 지금 임명을 하려는 태세입니다. 인준 투표하죠. 투표하면 가반이 훨씬 넘으니까는 인준해서 통과되겠죠. 오늘 민주당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을 지켜라. 이런 마치 지침을 받은 듯이 막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김민석에 대해서 거제 했던 말이 제가 다시 한번 좀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어떻게 같은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정말 똑같은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제 오찬이 있었죠. 그때 김용태, 송원석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재명하고 오찬을 했는데 그때 김용태가 7가지 이렇게 A4 용지 꺼내놓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7가지 다 거의 묵살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묵살을 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읽고 몇 가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특히 김용태가 이재명 면전에서 재판 받는 문제, 앞으로 본인 재판이 법원에서 정해지는 대로 재판을 한다고 하면 받아야 되고 또 안 한다고 하면 5년 후에라도 받는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묵묵부답이었죠. 묵살해버렸죠. 그런 질문을 다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전현희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김용태에게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벌떼같이 일어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재명은 묵묵부답했고 그런데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말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용태의 요구사항, 그리고 송원석도 같이 했는데, 김용태는 7대 요구사항을 하면서 김민석 그 논란에 집중을 했고, 송원석도 이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김민석이 오만한 행태다. 이런 볼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자, 이 말은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때 캐나다 가는 기내 간담회에서도 본인이 다 해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잖아. 아니면 되는 거야.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임명을 할 텐데, 아마 김민석을 청렴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지금 범죄 혐의 5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지금 사실상 좀 멈춰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자리에서 이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용태가 이 김민석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죠. 김용태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은 틀면 안 나올 것 같으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김민석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틀면 안 나올 것 같아? 섬뜩한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자가 여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에게 그 면전에서 당신은 틀면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종의 협박이죠, 협박. 말 안 들면 틀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하니까는 좀 새삼스럽습니다. 새롭게 들립니다. 다른 의미로 들린다는 말씀이죠. 뭐냐면은 본인이 전과 사범에 5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35살 이제 짜리 그 야당 정치인에게, 야당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틀면 안 나올 것 같아? 35살짜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틀면은 다 나온다. 나도 뭐 틀렸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청년 정치인에게 당신도 틀면 다 나와. 그리고 딱 대통령실에 앉아가지고 야당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보면은 털면 다 나오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는 더 많이 나왔고 털면 다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뭐 인사철회를 하거나 안 할 거야, 밀고 나갈 거야. 그걸 야당 지도부 앞에서 그대로 선언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 아무리 해봤자 김민석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틀만 버티자 하고 넘어갈 거고, 여당은 그것도 또 실드 치느라고 지금 혈안입니다. 뭐 박선원을 비롯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그 상황이고, 그 뒤에 이재명의 지침이 있다. 자, 그래서 이틀 버티고 나서 인준 투표해줘.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장관 후보자들도 발표를 했죠. 그냥 마이웨이 그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집 불통 속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TV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투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그런 모습은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그리고 내일 인사청문회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